안녕하십니까. 광복절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리조트와 식당에서 터진 불친절 비위생 논란에 관광도시 여수란 이름이 무색해졌죠. 계속되는 악재의 여수시는 관내 모든 식당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대표 먹거리인 게장 백반으로 유명한 한 식당입니다. 2인 1조 점검반이 냉장고와 후드 등 주방 곳곳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엄청 깔끔하게 해두셨는데 여기 막 사이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여수시는 관내 음식점 5,1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선 위생모와 마스크 쓰기, 연 1회 건강진단 등의 위생 수칙부터 혼밥 손님 차별 금지 등의 친절 교육도 이뤄집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혼밥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도 써서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손님 홀대부터 걸레라고 적힌 객실 수건까지 불친절과 비위생 논란에 여수 관광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근 업소까지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당 일, 호텔 일, 막 그런 거 연달아 터지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다른 업체들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업주들도 다 경각심을 가지고. 식당 숙박업소 업주들이 자정 결의 대회까지 열었지만 다음 날은 반찬 재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휴무 안내판과 여수시의 게시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로 불량 업소를 적발하곤 있지만 궁극적으론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생 상태나 또 불친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는 또 관광객들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휴가철 널뛰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요금표를 사전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도의회 의대 설립 지원 특위가 전남도 국립순천대 목포대와 함께 어제 도의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된 후 열린 첫 공식 일정으로 본격 설립 착수를 앞두고 전략과 단계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계획에 맞춘 설립 로드맵과 지역 의료계, 대학 연계 전략을 논의했으며 남은 기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무 조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단이 전남 동부권대학과 시군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사업단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청암대, 광양보건대 등 지역 대학과 함께 균형 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은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기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무더위 속 고흥에서는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생육이 양호해 앞으로 병해충만 조심한다면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 2대가 드넓은 논을 지나며 부지런히 벼를 쓸어 담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고 알알이 잘 여문 벼가 농민은 그저 고맙습니다. 폭염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 고흥 해창만 지구에는 조류주의 물이 많기 때문에 논 주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고흥에서 첫 수확한 벼는 4월에 모내기한 조생종 조명벼입니다. 태풍의 영향도 받지 않는 데다 조기 출하가 가능해 추석 전 햅쌀 수요를 겨냥한 시장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도 풍부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주 좋습니다. 병해충도 없고 있죠. 농민들이 극복해 나가죠. 지자체는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등 판로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남 벼 재배 면적은 13만 9천 헥타르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부거부와 가족들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80대 납부거부와 사망한 다른 어부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게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집행 전 불법 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됐던 점 등이 고려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 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와 연양도서관 내진 보강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생산과 농사를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법적 제약과 제도 미비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전북 정읍, 충남 논산 등 전국 65개소 총 3.4메가와트 규모가 2021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8년 시한부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지법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용 기한은 8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에는 원상 복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을 내게도 짧은 기한은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는 절대 농지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뒀고 또 그 사용 허가하는 부분도 8년에서 20년 이상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한편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10년 넘게 권장해온 일본에서도 농사는 뒷전이고 발전 수익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농촌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今日本全体で5000箇所以上の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がありますが、その8割から9割は発電目的で、農業が付け足しのような形ですね。で、これだとなかなかその持続可能では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というのは下の農業は、農業経営を支えるほどのお金とかですね、その体制になってないので、周りからもですね、批判的な声が集まったりすると、途中で発電が止まると農業も終わるという形になりそうですね。 이런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수확량이 주변 농지보다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태양광 발전 허가를 취소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없다면 오히려 난개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지에도 적용이 가능한 농지법 개정, 임대농과 임차농 간의 수익 분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SMP 혹은 REC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망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어디로
어떻게 송전할 것인지 방향성이 불투명하고 투자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부담이 집중된다면 농촌 재생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진정으로 농민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연구 기반, 공공의 책임, 농민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농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광양 홈구장에서 부천FC와 3, 4위 순위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늘 저녁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천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25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부천과 통산 정적이 9승 7무 6패로 우세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종합순위를 3위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K리그2 전남 천안전 오프사이드 골 취소가 기술적 문제에 의한 오심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심판위원회가 심판 패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10일 전남 천안전 오프사이드 골 취소 판정에 대해 경기 중 VAR 온 오프사이드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오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전남의 오프사이드 골 취소 판정이 오심으로 최종 인정됐지만 경기 결과가 변경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싱글 대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데요. 하지만 싱글 맘과 달리 싱글 대디를 위한 지원 시설은 광주의 경우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40대 황모 씨. 아내와 이혼한 뒤 3년간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에는 회사 사정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 한부모 가족을 위한 광주시 복지시설 입소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용 불가였습니다.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한부자 가정인데 혹시 입소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부자 가정은 입소가 안 된다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 무료로 최대 7년 동안 살 수 있고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사는 모자 가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사는 부자 가정은 형편이 딱하더라도 시설 이용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생계의 어려움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광주에 총 6곳이 있지만 모두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자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자 가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주시는 부자 가정에서는 시설 입소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을 통합 운영하거나 신규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 한부모 가족은 4만 4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부자 가정은 20%가 넘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부자 가정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